아버지가 사라진 것은 평범했던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산책하러 나가신 아버지는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밤늦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우리는 집에서 4km 떨어진 낯선 골목에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름도 집도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치매였고 보험은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쉰을 넘긴 평범한 가장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회사에 다니고 주말이면 부모님을 찾아뵙던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치매 환자의 가족이 되었고 동시에 돌봄과 병원, 재정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삶을 흔들고 경제적 심리적 무너짐까지 초래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치매 보험이 왜 지금 반드시 필요하며 가입 여부에 따라 내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삶의 사연과 지혜를 전하는 사연 노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었고 냉장고 문을 열고선 왜 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주 쓰시던 물건을 낯설게 느끼셨고 사람들의 이름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중등도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보험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진단 직후부터 약값, 보호자 동반 통원, 간병인 문의, 요양시설 상담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것도 비용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권유했지만 그 절차는 복잡했고 대기 시간도 길었습니다. 가족의 시간과 에너지는 순식간에 소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험 하나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벽이 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진단 이후 우리 가족이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닥친 현실은 의료비였습니다. 아버지의 약값은 매달 10만 원을 훌쩍 넘었고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를 오가며 드는 진료비와 검사비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권했지만 하루 8시간 기준 월 150만 원이 넘는 비용은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돌아가며 회사를 빠지고 간병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 유지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으니 어머니는 외출을 자제해야 했고 저는 매일 조퇴를 반복하다 직장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일자리를 줄이고 부모님 댁에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너졌고 가족 개개인의 삶이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등급 판정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의 공백은 고스란히 가족이 채워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파견도 하루 2시간 남짓에 불과했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그 비용을 감당할 체력과 여유,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겐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와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과 자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한 간병인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도 힘들지만 가족이 더 힘들어 보여요. 그걸 보면 제가 꼭 뭔가라도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분의 말처럼 간병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감정의 노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도 여러 집을 다니며 치매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가장 안타까운 건 보험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집은 요양비를 줄이기 위해 하루 식사 횟수를 줄이고 환자 혼자 집에 방치된 채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보험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사실을요. 보험 하나만 있었어도 아버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어머니에게는 쉴 틈을, 우리 가족에게는 버틸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아버지의 병원 진료 중 대기실에서 비슷한 상황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분 역시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온 아들이었고 우리는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치매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가족은 진단 직후 보험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요양 초기 비용 걱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주 5회까지 지원받고 있었고 간병인도 일정 시간 전담으로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돌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부러웠던 건 그들의 얼굴엔 여유가 보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가족처럼 죄책감과 피로, 분노로 지쳐 있지 않았습니다. 보험 하나가 가져온 차이가 이토록 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는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매주 요양보호사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어머니의 산책을 도와주는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면 미리 차량 지원도 신청해 두었고 가족들은 각자 직장과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존재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힘들다고 했지만 최소한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치매 보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보험은 중등도 이상의 치매 진단 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이 금액은 대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경증 치매의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일정 금액이 간병비 형태로 지급되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보통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설정되며 간병인이 필요한 초기 치매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생활장애 보장 특약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욕, 식사, 옷 입기 등 기본적인 생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치매 보험은 단순한 진단비 보장을 넘어 진단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요양과 간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대 초반에 가입하면 월 3만 원 전후의 보험료로 중등도 치매 진단 시 1,000만 원 이상의 일시금과 매월 30만 원 내외의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을 추가하면 생활장애 보장이나 장기요양 생활비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시점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보험사의 기본형 상품은 중증 치매 진단 시 2천만 원 일시금에 월 50만 원의 간병비가 3년간 지급됩니다. 반면 비보험사는 월 보험료는 낮지만 경증 치매 보장은 제외되며 보장 개시 시점이 90일 이상 지속된 상태일 때만 유효합니다. 이런 차이를 제대로 비교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매 보험은 가입만 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과 보장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효용이 달라지는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보험사 상담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와 비용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고 심지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 중반의 치매 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약 2만 원대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60대 초반이 되면 월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도 올라갑니다. 70대 이상이 되면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미 질병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보장이 대폭 축소되는 조건부 가입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으냐고. 그분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초반에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보험을 권할 기회가 있었던 그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땐 불필요한 비용이라 생각했고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예고하지 않고 찾아왔고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아버지가 단 한 번이라도 보험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제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땐 늘 바빴고 부모님 걱정보다는 제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나중에 무너질 줄 뻔히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제가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보험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삶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단순히 가입 여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조건일 때 보장이 실제로 지급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했습니다. 첫째,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보장 개시 시점이었습니다. 진단만으로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특약입니다. 경증 치매 보장, 간병비 지급 특약, 생활장애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료는 조금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특약은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갱신 여부입니다. 일부 저렴한 상품은 짧은 갱신 주기를 갖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급등하거나 계약 자체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갱신형 상품이 초기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치매 보험은 단순한 가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진행되면서 가족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엔 다 함께 힘을 모아 돌보자는 각오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동생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매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보험 하나라도 들어놓겠다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간병의 부담을 누가 더 지느냐, 병원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하느냐,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다툼이 되었고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보험 하나 없는 상황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정서와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와 요양비, 식비와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퇴직 후 모아둔 부모님의 적금은 6개월 만에 거의 바닥이 났고 우리 형제는 월급에서 일부를 꾸준히 보태야 했습니다. 보험이 있었다면 이 모든 지출의 방향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의 금전적 보장이 있었다면 우리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죄책감과 불안 대신 조금은 덜 초조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기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에서도 웃음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출근길마다 마음이 무거웠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가족 간 대화도 점점 줄었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간병 문제를 두고 동생과 의견이 맞지 않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상한 채로 며칠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 시간 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쉽게 금이 갈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치매는 단지 한 사람의 질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두를 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매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약 11%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치매는 더 이상 예외적인 병이 아니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약 97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30년에는 136만 명, 2040년에는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중 10명 중 1명은 이미 치매를 앓고 있고 이 비율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650만 원에 달하며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면 실질 부담은 그 2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미리 준비된 보험이 없다면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치매는 이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닌 가족의 생존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50대 전후의 시기에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한 노인 전문 병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매는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무너지는 병입니다.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간병의 체력도 치료의 의지도 아닌 재정적 여유입니다. 이 말은 곧 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는 것이 결국 가족 전체를 지키는 길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 진단 이후 우리 가족이 겪은 모든 과정은 단지 한 가정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라 여겼던 치매는 결국 가족 전체의 일상과 관계, 재정까지 흔드는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보험이 없던 가족의 이야기와 보험이 있었던 가족에 대비된 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치매 보험의 구조와 핵심 보장 내용, 가입 시기와 주의점까지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치매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준비되지 않은 순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보험은 결국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그때 단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했더라면, 단 한 달만 먼저 준비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은 누구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준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 한 번의 결심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님을 붙잡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치료나 해결책이 아닌 당혹감과 막막함입니다. 그 감정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만큼은 그때 준비했더라면이라는 말을 남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을 지키는 장치이고 감정의 붕괴를 막는 방패이며 위기 속에서도 사람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대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지금부터 10년, 20년 후의 내 가족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설이던 시간이 지나고 후회가 밀려오기 전에 지금 바로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신 후 단 한 분이라도 치매 보험을 고민하고 준비하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보험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대비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 한 걸음 먼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준비를 정리해 드립니다. 50대 이전 가입 여부, 보장 개시 조건 및 특약, 갱신 여부와 보험료 상승 가능성, 부모님과의 대화로 가입. 이 네 가지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노후에서는 앞으로도 시니어의 삶을 지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